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가히 전한길 현상이다, 신드롬이다라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런 상황이죠. 노무현 정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한다. 이명박 정부 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재변경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화 추진 자유민주주의 유지. 문재인 정부 검정 지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한다. 이 자유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유를 날리고 나서 이들은 그 앞에 인민이라든가 사회 같은 단어를 넣고 싶은 거죠.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가 되겠죠. 그거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사민주의와는 다릅니다. 북한과 중국을 떠올리면 딱 좋습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북한식 민주주의를 이제 떠올린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합니다. 거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민민주주의죠. 인민공화국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 국채를 놓고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다. 이걸 갖고 지금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이제 극에 달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재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내전이다. 총칼을 들지 않은 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싸우는 수단,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해찬이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 체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떠들어댔죠. 코로나 방역은 세계 최고. 그걸로 어제 엄청나게 뻥을 쳤죠. 당시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당시 정부 지침을 너무도 잘 따랐습니다.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어디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모이지 마라 하면 모이지 안 모였고요. 일일이 코로나 확진자 뭐 동선 추적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왜 그랬나?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공포사회, 통제사회, 전체주의 국가의 한 전형이었었죠. 너무 과했죠, 사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어떤 모임도 가지 못하게끔, 종교인들도 종교적 행사를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너무도 엄한 조치를 내렸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느슨한 하나, 프리한 하나가 있었어요. 4.15 총선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중국인 기술자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만큼은요 프리패스를 허용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중국인어로 다 의심되고 있고 중국 우한으로 다들 이제 이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만큼은 그냥 오케이 땡큐 그냥 들어오세요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연수원 이슈라든가 A웹이라고요. 인천에 있는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그런 어떤 사무처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국제적 어떤 그런 카르텔, 범죄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죠. 또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 이제 중국인 간첩이라고 요즘은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미군기지 압송 그것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거대한 어떤 조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과의 싸움. 이런 거대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부정선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싸움에 있어서요. 이번에 스카이데일리의 등장 그리고 이 전한길의 등장은 그야말로 이건 하늘이 준비한 어떤 카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이슈가 없었더라면은 글쎄요 이번 상황을 절대로 유리하게 이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2030들이 진짜 들고 일어나는데 스카이데일리와 이 전한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천조국 발행이 이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죠. 나머지는 과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 중도로부터 뭐를 이끌어 온 건 없어요. 딱 유지하는 수준으로 있었는데 새롭게 중도 혹은 새로운 어떤 이 부정선거 운동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여기 전한길 강사 그리고 천조국 파랭이 같은 이런 존재들이죠.
자, 이 천조국 발행이 이야기는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여기 전한길 강사의 힘을 보십시오. 위력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벌써 하루 이틀 된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거 500만 가까이 됐을 거예요. 조회수가. 제가 이 정도 이게 영향력이면요. 우파 유튜버 다 합쳐도 전한길만큼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이게 10만, 20만 조회수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우파 유튜브에서. 그런데 우파 유튜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새로 유입돼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성호 같은 분도 말이죠. 최대 그 구독자를 갖고 있잖아요. 딱 정지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파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보는 사람은 100만 내외입니다. 100만 내외. 여기 다예요, 그냥. 이분들이 쇼핑을 하는 거지. 백화점 쇼핑하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과거에 초기 우파 유튜버들은 뭐 200만 넘는 300만 넘는 그런 조회수도 가끔 터졌대요. 요즘은 그런데 몇십만 나오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의 숫자가 됐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18만에 지금 거의 500만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것도 거의 500만.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 이것도 거의 300만. 위에도 한 400만 500만. 2030 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사람이 꽉 모이면 100만 모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촛불도 그 광우병 때 보면 많이 모였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미군들이 위성을 그 운용하는 미군들이 그때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언론들은 뭐 200만, 300만 뭐 이렇게 노래 불렀지만 그쪽에서 말하기로 한 15만 정도 된다 그러더군요. 15만 정도.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15만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촛불들은 모여 있을 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면 10만 정도지, 10만. 그리고 태극기도 최대 모이면 100만을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한 30만이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318만, 이거 500만이지, 실질적으로는. 500만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시대, SNS 시대잖아요. 이런 걸로 중도 확장을 이뤄내고 새로운 어떤 새 확장을 이뤄내야 되겠죠. 전한길의 힘입니다.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고요.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런 조회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이 나와도 조회수 100만 못 넘어가요.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 조회수 124만. 이게 3주 전이잖아요. 3주 전에 이 숫자인데 이것도 거의 500만 가까이 가 있어 지금. 대한민국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이것도 거의 500만 가까이. 이런 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찍고 전한길 첫 수업 멘트. 이것도 500만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한길의 힘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그동안 우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했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 신선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한길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는 가장 큰 동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투톱으로 스카이 데일리와 이 전한길을 지목하는 겁니다. 천조국 발행이도 큰 역할을 했고요. 천조국 발행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거기 선결제 이 뭐 대회에 마구 동참했으면 그것도 난리 났겠죠. 그것도 엄청난 어떤 힘으로 작용합니다.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 전한길 강사로 인해 가지고 감동을 받은 2030 세대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DC 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 여기 깜짝 야붕이 전한길 선생님 영상 보고 울었다. 야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에 지금 빠져있는 그 팬들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주로 야붕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지칭합니다. 그 야붕이 이제 국내 정치를 다루는 갤러리가 아닌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국내 야구 이 갤러리에서 대형, 초대형 어떤 그런 히트작도 많이 나왔었죠. 자, 전한길에 대한 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한길쌤이 처음에 영상 올릴 때 나도 의아했었다. 저분이 뭐가 아쉽다고 자신의 커리어까지 던져가면서 얻을 것 하나 없는 정치 얘기를 하시는지 하지만 올린 영상을 꼼꼼히 보면서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올라온 울먹이는 영상을 보니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며 속에서 무언가 들끓어 올랐다.
누가 이 시대의 지성인을 울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쯤 문득 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래, 한길쌤 말이 맞다. 그동안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소모적인 정치 논쟁들이 꼴보기 싫어 눈을 감았다. 어차피 내 인생과 관련 없다는 핑계로 귀를 막았다. 내가, 아니 나를 포함한 2030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동안 정치에는 국익이 없었고 사법부에는 정의가 사라졌고 국민들은 서로 갈라졌고 기성 언론들에겐 진실이 사라지고 좌우만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배다. 안 그래도 가라앉는 배에 정치적인 논쟁으로 새로운 구멍까지 뚫고 있다. 정치를 외면하면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들에게 제일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쯤 나도 모르게 홀린 듯 부산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 2월 1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 집회. 이 나라의 주인은 권력자들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닌 국민인 걸 증명시켜주기 위해 참석하러 간다. 부디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야붕이가 있다면 동참해 주길 바란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이제는 국민들의 시간이 다가왔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의 살아나는 길이고 권력자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할 수 있다. 라고 국내 야구 갤러리에 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올린 우리 젊은 2030의 아이디, 닉네임은 벌핑지추네요. 벌핑지추.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2030들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신드롬이죠. 이게 바로 전한길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슈퍼스타죠. 이쯤 되면은. 자, 아무튼 자,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슈입니다. 사실. 여기 뭐 이 숫자 보십시오. 318만, 339만 이게 과거에 벌써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다른 데 가보면은 벌써 이 숫자가 50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500 가까이. 정말 엄청난 어떤 파워고요. 전한길이라고 제가 검색해 볼까요? 전한길 유튜버. 꽃보다 전한길.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전부 100만이 다 넘네. 전부 100만이 다 넘어요. 이 중에서 인기 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순 400만, 400만, 397만, 357만, 500만까지는 간 건 없는데 400만 대, 300만 대가 수두로 가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세이브 코리아. 자, 스카이 데일리와 이 전한길 강사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위 전한길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테러에 가까운 어떤 그런 공격을 받고 있죠.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저는 이 전한길 강사가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1개 정도씩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편집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 그러네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수익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라면 1000만 원 이하 이 정도라면 그게 뭐 그렇게 해도 돼. 이 정도 되면요. 그 수익 그 편집자가 한 달 수익이 억대가 될 겁니다. 억대. 그거는 사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전한길 강사가 단 1원도 자기는 갖고 오지 않고 편집자한테 다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둘의 관계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너무 큰 액수가 그런 식으로 공돈처럼 가는 거죠. 이거 사실 편집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간단하다고요. 이런 걸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불로소득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당한 이 대우와 보수가 이게 합당한 정의죠. 한 500만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억대로 들어간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